자, 이베스 수능 특강 5강에 있는 유채한님의 학이고요. 굉장히 사색적인 시입니다. 이 작품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은 어떤 현실적인 실현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겁니다. 자, 바로 1년부터 좀 들어가지요. 나는 학이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A는 B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에서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게 뭐다? 잘 모르겠으면 일단 표현법 살펴봐야 되죠. 문이법을 써서 A는 B다라는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곧 학이라고 하는 거니까 나가 누군지를 파악하면 되겠구나. 시적 화자죠. 그래서 두 번째 시적 화자가 1인칭 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학의 상징적인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습니다. 그 상징적인 의미들이 요 뒤에 나타나 있을 거예요. 요건 좀 차근히 나중에 찬찬히 여기다가 쓰는 걸로 좀 해야 되겠죠. 박모라고 하는 단어 뜻도 있죠. 해가 진 뒤 좀 어슴푸레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박모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차례대로 보면 시간적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시간적 배경이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지 한번 좀 볼까요? 해질녘이니까 아마 하강적 이미지도 있겠죠. 그래서 해질녘 어스럭한 거 보니까 숭색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하강적 이미지가 사용이 되고 있어서 시적 분위기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죠. 이 하강적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자, 수묵색 거리를 가량이면 갈양이면 예요. 요거 리을을 다운으로 하면 요거 다시 고쳐 쓸게요. 갈양이면 에서 뭐뭐 하는 양이면 요렇게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노을이 지는 한마디로 석양이 지는 어떤 시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숭색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시각적인 이미지고요. 먹색이죠. 물에다가 먹을 풀어놓은 수묵색 거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적 분위기가 나타난다. 시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슬픔은 멍인양에서 갈 양이면 계속 양이에요. 멍인양에서 슬픔 세모치고 정서를 직접 제시하고 있네요. 그런데 멍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슬픔에 대한 보조관념이죠. 그래서 목줄기에 맺혀라고 하는데 직유법입니다. 2번으로 여기 직유법인데 이 직유법을 통해서 슬픔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거죠. 먹는 걸로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학인데 어떤 존재입니까? 어두운 해질녘의 어두운 배경에서 슬픔을 가진 학이에요. 왜 슬픈지는 좀 봐야 되죠. 소리도 낼 수 없누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간단하죠. 해질녘에 슬픔을 가진 시적 화자의 모습을 상상하면 됩니다. 마치 학처럼. 그래서 소리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이 심화된 거죠. 심화 또는 억눌림 또는 억누름 요 정도로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서술어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옛 의고적 문체라고 얘기를 해요. 옛스러운 표현이다. 옛날 표현이다 해서 요거 의고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3년으로 가서 저마다인데 계속해서 소리도 하는 요 부분도 있죠. 네, 요 부분도 있고 저마다 해서 반복법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마다 마음 적은 고향을 안고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고향을 안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창창하는 푸른색이에요. 푸른색의 어떤 수묵담채화라고 얘기하죠. 푸른색으로 약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첫 번째 푸른색의 옅은 흐릿한이라고 할까요? 옅은보다 흐릿한 담채화가 그림이라고 할게요. 수묵화인데 앞에 있는 수묵화를 의미하는 거고 창창한 담채화죠. 흘러가고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흐릿한 푸른색이 나타나는 것은 고향을 그리워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일단 그리움의 대상이 될 것 같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부분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창창한 담채화 속으로 흘러가고만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시각적인 이미지죠. 그래서 여기 3번은 여기에다 좀 체크할게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시적 대상들인가요? 어떤 삶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와서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움과 그리움의 대상
또는 근원적으로 추구하는 대상이죠. 이 유치한 선생님의 특징은 뭐냐면 깃발이라는 시에서도 보면 마음속에 이상향을 추구하는, 이상향을 그리워하는 성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움의 대상이자 이것은 어떤 내적, 마음속이죠. 내 이상향을 상징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편안하게 고향처럼 쉴 수 있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향수할 가나안의 복된 길도 모르고, 향수라고 하는 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 고향 저기 있는데 그래서 그 고향을 좀 해석을 잘 해석해야 되겠죠.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고향의 속성이겠죠. 고향은 바로 가나안과 같은 곳입니다. 가나안의 복된 길이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축복되는 길일 겁니다. 축복된 땅인데 여기선 고향의 고조관념을 쓰인 거죠. 고향인데 고향이 어떠한 속성? 바로 가나안이다라고 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는 거죠. 자, 고향의 속성 어떤 걸까요? 안락해요. 푸근해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세계예요. 내적 이상향이라고 여기다 미리 써놨거든요. 한마디로 이상세계를 의미하는 거겠죠. 천당과도 같은 그런 이상세계죠. 그 복된 길을 그런데 어떻다고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게 화자의 어떤 시련이라든가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겠죠. 시련 또는 외로운 처지를 나타낸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못 가는 걸로도 해석이 가능한 거니까. 자, 1년, 2년, 3년까지 좀 깊게 들어갔어요. 정말 유치한 선생님의 표현이 되게 담담한데도 불구하고 깊은 의미를 좀 갖고 있다. 그래서 수능에도 출제됐던 작가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에 꿈 푸르른 솔바람 소리라고 되어 있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와 연결이 됩니까? 요 가나안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고향, 가나안, 꿈 요 같은 걸로 좀 연결해 봐야 되는데, 자, 꿈이 푸르른 솔바람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네, 푸르른 시각, 그 다음에 솔바람 소리 청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각과 청각이 나타나 있습니다. 공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청각의 시각화를 통해서 뭐를 강조하는 거예요? 저 꿈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득한 풍랑인양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풍랑, 시련과 고난이겠죠. 한마디로 이상, 꿈, 고향을 좌절시키는, 자, 아득한 풍랑, 네, 세모 쳐놓을 거고요. 이것도 별표 한번 쳐봅시다. 자, 이거의 첫 번째는 아득한 풍랑이니까 고향이죠. 고향에 대한 아득하니까 거리감이에요. 그 다음 풍랑인양이라 해서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련과 고난 또는 어떤 방해물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설레노니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서 세 번째 여기 뭐뭐 인양이라고 하는 것은 직유법이죠. 직유법을 통해서 설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설렌다라고 하는 것은 이상을 품고 있는 건데 요거를 일단 4번으로 좀 잡아놓고 3번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이런 아득한 풍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이상 추구가 좌절될 수 있는 좌절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때요? 시적 화자는 그렇게 좌절될 수 있는 그 현실적인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이상을 추구하는 거죠. 이상 추구의 정석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까지 했고 이제 5년으로 넘어갈까요? 깃털이 남루하여라고 해서 남루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다, 초라한 거죠. 초라하여, 올빼미처럼 춥고라고 해서 처럼 직유법이죠. 춥고 초라하고 춥고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시적 화자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의 외모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학의 외모는 결국 화자의 이미지예요. 화자의 현재 이미지, 현재 처지다라고 봐야 되죠. 자랑은 홀로 높고 슬프기만 하여, 홀로 여기 보니까 시적 허용이죠. 이렇게 시적 허용이 있으면 뭔가가 시적 화자가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높고 서럽다라고 하는 부분 체크할까요? 높은 건 좋은 건데 슬프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에다 뽑아서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이상을 추구하는 고고함은 있어요. 학으로서 이상을 추구하는 고고함이 있는데 학의 이미지겠죠? 시적 화자가 학이니까. 그런데 여기 슬프기만 한다라고 그랬죠? 시적 화자의 어떤 외로운 처지겠죠. 슬프기만 하는 것은 시적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그 다음에 플러스 이상 추구의 어려움, 실패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슬프기만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 타고남이, 내가 태어난 것이 차라리 6대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외롭고 좌절감을
겪는 그런 시적 화자의 모습이겠죠. 화자의 외로움이 좀 더 극대화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상추고 고향과 같은 가나안과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그곳에 갈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둑한 저잣거리에 지향 없이 설양이면이에요, 이건요. 어둑한에서 어둑하죠. 그 다음에 지향 없이 방황의 이미지겠죠. 어두운 좀 침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러러 밤서리와 별빛을 이고 앞부분에 있는 내용 한 큐로 정리되겠네요. 자, 밤서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했었던 시련과 고난이고요. 요게. 그 다음에 별빛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상, 앞에서 나타났던 꿈, 가난이겠죠. 그 다음에 고향까지 같이 들어갈까요? 별빛을 이고 시적 화자가 추가하는 뭔가 이상이 있을 거예요. 나는 한 오래기 갈대인 양에서 또 갈대인가요? 자, 나는 시적 화자였고요. 화자는 또 학이었습니다. 한 오래기, 한 어떤 그 뭉태기겠죠? 갈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갈대는 시적 화자, 학으로 비유했으니까 화자를 학과 갈대로 비유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서 쉬운 표현법, 직유법을 쓰고 있죠. 그만큼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되겠는가? 외로움의 상징물이에요. 그래서 갈대는 외로운 존재 또는 갈등하는 흔들리는 존재겠죠. 좀 자세히 봤어요. 유치아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갈대인 양 어떻게 된다고요? 조금 더 들어볼까요? 마지막 부분 1년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마르는 학이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마르는 학 네모칸 치고요. 마르는 먼저 좀 체크하고 요거 2번으로 잡을게요. 자, 말라가는 것은 한마디로 시련과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겠죠. 견디는 모습이 말라가는 걸로 지금 표현한 걸로 보여지고, 그 다음 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역시 시적 화자겠죠. 앞부분에서도 정리를 했었던 건데 1년에 반복적인 내용도 있지만 좀 변화했어서 반복 변주된 표현이에요. 반복 변주다라고 하는데 수미상관적 구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구조는 같지만 약간 좀 아쉽죠. 그래서 1년의 반복과 변주가 나타난 걸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